나윤서는 65,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을 가진 대학 청소부입니다. 청각장애를 지녔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수학이란 완벽한 언어에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중학교만 마치고 평생 공장과 청소 일을 하며 살았지만 40년 넘게 혼자 수학을 공부해 왔습니다. 나윤서의 낡은 수첩에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독창적인 풀이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인정받고 싶다는 소망과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그녀가 주목받는 존재가 된다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매일 아침 빈 강의실 칠판 앞에서 멈추지 않는 그녀의 손, 수학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지만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윤서의 조용한 일상은 영원히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대학 캠퍼스에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수학과 건물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고 복도를 따라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나윤서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리듬으로 전진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그 몸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어요. 나윤서는 카트에서 빗자루를 꺼내며 잠시 숨을 고르고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빈 강의실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만큼은 그녀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바닥을 쓸면서도 나윤서의 눈은 자꾸만 칠판으로 향했어요. 하얀 분필가루가 마치 별처럼 빛나는 칠판이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나윤서는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수첩을 꺼냈어요. 그 수첩 속에는 그녀가 40년 넘게 독학으로 풀어온 수학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는 칠판 앞으로 다가갔죠.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내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나윤서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수식을 적어나갈수록 그 손길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죠.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수식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 칠판 위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나윤서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수학은 소리가 필요 없는 언어였으니까요. 50년 전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부터 수학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칠판을 가득 채운 후 나윤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어요. 미완성된 부분을 발견하고 다시 분필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곧 다른 청소 노동자들이 오고 학생들도 등교할 시간이었죠. 나윤서는 서둘러 지우개를 들어 칠판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녀는 그저 투명인간이 되어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식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나윤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 강의실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윤서는 조용히 강의실 뒤편 구석에 몸을 숨기듯 앉아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업을 들으며 수십 년간 혼자만의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죠. 저기 청소부 할머니 또 왔네. 앞줄의 한 남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지만 나윤서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표정과 시선에서 자신을 향한 조롱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고 이태영 교수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권위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의 강의 자료가 들려 있었고 학생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죠. 오늘은 비선형 미분방 정식의 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영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칠판에 몇 개의 기본 공식을 적으며 강의를 시작했어요. 나윤서는 그 모습을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청각장애로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칠판 위에 쓰여지는 모든 수식을 놓치지 않았죠. 강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태영 교수의 시선이 우연히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는 나윤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강의를 멈추고 안경을 치켜 올렸어요. 저기 청소하시는 분 왜 저기 앉아 계시죠? 갑작스러운 침묵에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고 모든 시선이 나윤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태영 교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나윤서는 입모양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수업 듣지 마시고 청소나 하러 가세요. 이건 대학원 수준의 수업입니다. 이태영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숨죽여 웃었고 나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수치심보다 깊은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뒷문으로 향했죠. 청소 아줌마가 뭘 알겠어요. 저 할머니 매일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태영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지만 곧 다시 강의를 이어갔어요. 나윤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판에 적힌 수식 중 하나에 오류가 있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올바른 풀이를 적듯 움직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온 나윤서는 복도 한쪽에 놓인 청소 카트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작업복 주머니에서는 여전히 낡은 수첩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저 할머니 청소부로 하루를 보내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푸른 열정이 살아있었죠. 다음 날 나윤서는 평소보다 더 일찍 청소를 마치고 강의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50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강의실 맨 뒷자리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죠. 나윤서는 시선을 피해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어제 이태영 교수가 풀다 만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보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앞쪽에 앉은 여학생 하나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태영 교수가 강의실로 들어왔고 그의 시선이 즉시 나윤서에게 향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또 오셨네요. 이태영은 강의실 뒤쪽으로 걸어가 나윤서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고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나윤서는 당황한 듯 수첩을 황급히 덮었습니다. 이봐요. 청소하시는 당신한테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려울 텐데요. 이태영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나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의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그의 말은 너무 빨랐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태영의 눈빛에서 무시와 경멸을 읽었죠. 그래요. 이런 제안을 해볼까요? 이태영은 갑자기 칠판 앞으로 걸어가 복잡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비선형 미분방 정식이었어요. 그는 다시 나윤서에게 돌아와 느리게 그녀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앉아 있어도 좋아요.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나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도망치듯 강의실을 나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나윤서는 놀랍게도 칠판 쪽으로 걸어갔죠.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윤서는 천천히 칠판 앞에 섰고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비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죠. 저 할머니 정말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윤서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지금 오직 칠판과 분필 그리고 수식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칠판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느리게 그러나 점차 속도를 내며 나윤서의 손은 놀라운 정확도로 수식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때로 멈춰서서 자신이 적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어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습니다. 이태영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부러 어렵게 적은 문제를 나윤서가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놀라울 만큼 명쾌하게 말이죠. 강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윤서의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처음에 조롱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이 할머니 청소부라 불렀던 이 여성은 지금 대학원 수준의 미분방 정식을 마치 간단한 덧셈처럼 풀어내고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다가가 나윤서의 풀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녀가 사용한 접근법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우아하고 직관적이기까지 했죠. 나윤서는 마지막 등호를 그은 후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렸어요. 이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혼자 풀어온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이태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칠판을 지웠습니다. 나윤서는 당황했지만 이태영은 곧 더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벡터 공간과 선형 대수학의 응용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생들도 풀기 어려워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였죠. 이번엔 이걸 풀어보세요. 이태영은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시험하는 듯한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나윤서는 잠시 문제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수식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분필을 들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더 신중하게 말이죠. 저게 토폴로지 응용 문제인데 한 대학원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세미나에서도 다루기 어렵다고 하셨던 건데 나윤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곧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다시 빠르게 수식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녀의 풀이 방식은 정통적이지 않았지만 그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학의 언어로 시를 쓰는 듯했죠.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문제를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연이어 칠판에 적었어요. 그리고 나윤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강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아무도 강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나윤서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할머니 청소부는 사실 수학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난 후 나윤서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얀 분필 가루로 덮여 있었고 작업복에도 분필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윤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공부해온 수학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대학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은 더 이상 나윤서를 할머니 청소부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수줍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윤서는 그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이태영 교수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논문들을 뒤적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가 풀지 못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학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소 노동자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더군요.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은 놀랍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본 풀이 방식은 교과서에도 없는 독창적인 방법이었어요. 학과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면 우리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재능을 묻어둘 순 없잖아요. 이태영은 책상 위에 논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제게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윤서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고 수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태영 교수가 이미 그곳에 있었죠. 그는 칠판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태영은 그녀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어요. 나윤서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태영은 칠판에 한 문제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어요. 그는 칠판 위에 미해결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1년 넘게 붙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태영이 설명했어요. 수학계에서도 아직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죠. 이거 풀 수 있으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울게요. 나윤서는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려운 문제였지만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퍼즐과 같았어요. 수십 년간 혼자 공부하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해온 덕분에 그녀는 때로는 전통적인 수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태영은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점차 속도를 내며 나윤서의 손은 칠판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수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전통적인 방법론을 뛰어넘어 그녀만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영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지만 곧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윤서가 사용한 접근법은 그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이건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이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급하게 그녀의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어요. 강의실 문이 열리고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윤서는 완전히 문제에 몰입해 있었고 이태영은 그녀의 풀이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죠. 마침내 2시간이 지난 후 나윤서는 마지막 수식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이태영은 놀란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해답이었고 그가 1년 넘게 찾아 헤매던 답이었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학 캠퍼스는 나윤서에 관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재 청소부, 숨겨진 수학자, 할머니 수학영재.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나윤서는 여전히 청소 일을 했지만 이제 대학 당국은 그녀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영은 약속대로 때때로 그녀와 수학적 논의를 나누었어요. 어느 오후 대학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태영과 학과장 그리고 나윤서가 참석했죠. 그들은 나윤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윤서 씨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학과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그녀에게 정식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나윤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적이 없었고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청소 총괄 담당인 윤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군요. 70살의 윤정수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는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잠시 나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윤정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윤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윤정수는 나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윤서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조용한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죠. 윤정수는 종이에 글을 써서 나윤서와 소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당신 저를 기억하나요? 40년 전 섬유 공장에서. 나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윤정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도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정수 선생님 맞나요? 윤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이 그때 제게 수학책을 주셨죠. 나윤서가 적었습니다.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윤정수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글을 썼어요. 나는 그때 공장 한쪽 구석에서 낡은 문제집을 벗삼아 살아가던 소녀 윤서에게 수학책을 몇 권 주었습니다. 당시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야학에서 가르치던 교사였죠. 당신이 그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썼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공장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밤마다 선생님이 주신 책을 읽으며 견딜 수 있었죠.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셨어요. 윤정수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결국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나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억합니다. 당신은 항상 문제를 너무 빨리 풀어서 제가 놀랐었죠. 하지만 그때 당신은 갑자기 공장을 그만두었고 저는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둘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시간은 마치 정지한 것 같았죠. 윤정수는 나윤서에게 그녀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가 그녀의 재능을 얼마나 믿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윤서는 그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는지 말했어요. 이태영 교수는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나윤서가 풀어낸 문제의 풀이가 놓여 있었고 그는 그 풀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풀이 방식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 방식이었죠. 이건 정말. 이태영은 중얼거리며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학술지와 논문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죠.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이태영은 마침내 40년 전 출판된 한 무명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 4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논문이었습니다. 이거야. 이태영은 놀라움에 차서 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논문의 접근 방식은 나윤서가 사용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아니,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란에는 단지 N, Y, S라는 이니셜만 적혀 있었고 소속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논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하지만 일부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논문이 정체불명의 천재가 남긴 유산으로 간간히 언급되곤 했습니다. 이태영은 급히 전화기를 들어 윤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어요. NYS는 나윤서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영과 윤정수 그리고 나윤서는 학과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태영은 그 논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윤서 씨, 이 논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태영이 물었습니다. 나윤서는 잠시 논문을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제가 25살 때 썼던 논문입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이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논문은 발표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 봐도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윤서 씨가 최근에 보여준 풀이 방식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일치해요. 윤정수가 나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그때 당신에게 논문을 써보라고 용기를 준 것 기억해요? 당신은 겨우 25살의 공장 노동자였지만 나는 당신의 재능을 알았어요. 나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그 논문을 투고한 후 저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나 보다 여기고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혼자 공부했죠. 수학은 제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이태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당신이 고등학생 시절 혼자 생각해낸 풀이였군요. 그것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학과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지만 나윤서 씨의 재능과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영이 천천히 그녀에게 설명했어요. 나윤서 씨, 우리 대학은 당신을 명예특별연구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기존 수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수학자로서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윤정수는 나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기쁩니다. 나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 심지어 다른 대학에서 온 수학자들까지 모두가 명예특별연구원 나윤서의 첫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강당 입구에는 수학의 새로운 지평 나윤서 연구원 특별 강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나윤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한 남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이 서려 있었죠. 괜찮으세요? 윤정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수첩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가 독학으로 풀어온 문제들과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태영 교수가 무대에 올라 청중들에게 나윤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은 정규 교육 없이도 독학으로 수학의 깊은 세계를 탐구해 온 진정한 수학자입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의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나윤서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고 나윤서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나윤서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죠.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윤서가 적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그녀가 미리 작성한 노트도 함께 표시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이 수식을 수십 년 동안 친구 삼아 살아왔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오늘이 제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 문장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강당은 숙연해졌습니다. 나윤서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은 놀라운 정확도와 확신으로 움직였고 복잡한 수식들이 칠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영 교수는 맨 앞줄에 앉아 그녀의 강연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제 나윤서에게서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윤정수는 조용히 강당 뒤편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전 그가 한 소녀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나윤서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녀의 수학적 접근 방식은 기존의 방법론과는 달랐지만 그 논리는 명확했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청중들은 때때로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윤서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죠. 강당을 나서는 길에 이태영이 나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라운 강연이었습니다. 당신의 방식은 기존 학계에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할 겁니다. 나윤서는 메모지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윤정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서 씨, 나윤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며 그녀는 항상 자신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죠. 인생에는 너무 늦음이란 없다는 것을. 카메라는 천천히 그들에게서 멀어지며 그녀의 주름진 손과 밝게 빛나는 칠판 그리고 강당을 가득 채운 존경의 눈빛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윤서가 스크린에 적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수학은 제게 침묵 속의 음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찾아온 인생의 봄날. 그 누구도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죠.